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선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이 중계를 허가하면서 오늘 오늘 재판의 과정이 공개가 된 건데 이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수용 생활이 좀 길어지면서 외형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체중이 좀 빠지신 것 같고 흰머리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확인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그 사유를 건강상 사유로 주장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은 오늘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이번 기소된 사건 관련된 공수사실에 대한 입장, 또 변호인들의 변론, 보석 신문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들을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전체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과거 헌법재판소 이 판결 과정에서도 보면 국민들이 직접 본 부분까지도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면서 오히려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고 결국에 파면 결정에 이르렀는데 지금 공수사실 부인하는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서 과연 이 소송 전략이 실제 본인의 무죄를 확신하고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여전히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출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5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표정과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죠. 많이 수척해지셨고 헬스케진 모습. 그래서 오늘도 재판정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어떤 실명 위험까지도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태를 보면은 정서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본인 혐의에 대한 어떤 반론 제기보다는 지금 당장 여기 구치소에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경을 직접 본인이 피력했다는 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 즉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보석 신청 신문에서는 무려 18분 동안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장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무죄를 받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우선 당장 구치소에서 나오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판이 끝난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문도 이뤄졌는데 이 부분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중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석신문에서 18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에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석신문이 인용을 받기 위한 발언이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보석이라는 게 일단은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석을 인용해주게 돼 있기는 한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혐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보석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사정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고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 또 증거인멸 우려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 재판이어서 이 사건 재판은 오늘 출석은 하긴 했지만 관련 사건에서 보이는 태도도 역시 보석 사건에서 고려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출석을 하지 않다가 인용해주면 출석하겠다. 보석신문에서 아니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저러한 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뭐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출석하지 못했고 보석을 인용해주면 앞으로 출석하겠다 이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향후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수사도 많기 때문에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압박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18분 가량 본인의 지금 사정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밝히긴 했지만 이게 보석이 인용 가능성을 전혀 높이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보석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신문에서 보석이 인용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발언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빨리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밝힌 것처럼 일주일에 재판을 한 4개 내지 5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내란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특검 기소, 특검 수사에 대한 또 재판이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또 그와 함께 특검의 수사도 계속 앞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의 재판 그리고 주말에 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증인 신문에 준비하고 또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치소 수감 상태에선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기 무척 어렵다라는 점을 오늘 강력하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 같은 호소도 법원이 상당히 귀 기울일 만하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보석을 하되 조건부 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보석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제한을 설정해서 보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관계자들과 어떤 내통하거나 뭐 소통하거나 말을 맞추거나 하는 그러한 점을 미리 차단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걸고 다시 말해서 사건 관련자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상황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그런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이 이에 대해서 퇴근길에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안타깝다. 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형사사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형사사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말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후속 대책, 외양간을 고치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지금 2,000명 검사 그리고 11,000명에 이르는 그 검찰 수사 인력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청 해체하고 그 다음 일은 나중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게 개혁인가요?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게 경찰만 수사하고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고 검사의 그동안 해오던 어떤 수사 기능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다 제로 상태로 만든다. 사실 검찰 수사에 그동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기업 수사, 기업 범죄 수사라든지 증권 범죄 그리고 기술 유출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첨단 범죄, 진화되는 그 범죄 양상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그동안 많은 전통과 노하우를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아까운 검찰 수사 기법이나 능력을 우리가 한순간에 완전히 다 제로 상태로 이렇게 무너뜨린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사에서 작은 기사를 하나 볼 때도 기자가 기사를 쓰고 또 차장이 데스킹을 보고 그 위에 부장이 또 다시 한번 검수하고
또 그 위에 국장이 최종적으로 데스킹을 보는 그런 여러 기업의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의 보도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억울한 피해. 그리고 수사 속도도 굉장히 늦게 처리될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 그래서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예. 반드시 검찰 개악으로 결론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용차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이제 형사사법에 공백이 없겠느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이신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이미 이제 제출된 법안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있고요. 공소청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차적 검토 내용이 담겨는 있는데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뭐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그래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2차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민주당 네. 안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추진이나 법사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은 사실 검찰에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지금 상황과 대비됐을 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는 것인데 지금과 다른 뭐 상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수청을 설치하고 공소청을 놔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민주당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의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 등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수사상의 형사사법의 공백 문제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논의나 대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미 있어 왔고 앞으로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을 충실히 만들어야 되는 과제로 있죠. 그러나 기본 원칙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수사기소 본리 원칙, 검찰청 폐지의 입장은 뭐 확고한 것이고 이미 법안으로 통과가 된 것이고 우려하시는 형사사법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정보조직법은 처리가 됐고요. 그 직후에 또 다른 쟁점 법안이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서 진행 중인데 좀 앞으로의 국회 상황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반복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협조하거나 대할 의지가 없고요. 나가서 이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바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어도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선처리하는 방식에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는 뭐 예정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예. 도대체 필리버스터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필리버스터는 처음 이 제도가 입안돼서 했을 때 대표적으로 테러 방지법 이런 거였죠. 원내 소수당인 야당이 의회 입법안 처리를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 그 의사진행 방해지만 실질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국민을 향해서 설득할 만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24시간 동안 국회에서 싸웠다. 이 명분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조직법이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든 간에 여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계속한다고 하고 그 기록이 17시간, 18시간을 넘겨서 한다고 한들 그게 국민들의 어떤 생각에 또 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회의 갈등 상황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최후의 보루,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어쨌든지 24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표결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로 뭘 얻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야당을 야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우리 국민의힘 간사도 선임하지 못하는, 간사가 뭐 지금 5순가 6순가 나경원 의원 퇴짜를 5번인가 6번 맞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반장을 뽑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뽑지 못하고 추미애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도 기존에 있던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미디어 글자 한자 더 들어가고 실질적인 목표는 이진숙 쫓아내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정부 부처 같은 경우 이름이 바뀌어도 해당 수장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낙인 찍어서 내쫓기 위한 정말 위인 설관식 그런 법안이다. 이런 법안까지 통과시키고,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 논의 과정에서 저희하고 이런 방법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라는 게 많은 원로 정치인들의 반응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음성이 포착됐다면서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그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목소리 주인공이 자수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애 집회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그게 이제 산불 대책위원회 기간 연장 법안이었는데요. 네. 여야가 다 공히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통과가 됐고요. 근데 그것을 왜 영남과 호남의 문제로 나눠서 보고 그런 방식의 발언이 나오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식하에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해서 당시 체포 명단에 있었던, 수거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리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대책, 국가적 재난 문제도 정쟁의 문제, 정략적 문제로 보고 진영의 문제로 보니까 모든 사안을 저렇게 분별 없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된 거죠. 누구가 한지 뭐 민주당이 지금 밝히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예. 직접 나서서 사과하셔야죠. 뭐 지도부가 다른 어떤 이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이 대책에 대해서 저기 협조적이지 않아서 뭐 그 과정에서 나왔다는 발언인데 그때 상황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하면 이 발언하신 당사자가 직접 사과하시고 그 지난 국회에서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좀 총체적으로 이런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의 마음이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발언을 한 의원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예. 이제 이 발언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다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서 호남에서라는 특정 지역을 거론한 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이 발언이 나온 경위, 과정, 맥락, 취지 이런 걸 보면 예. 경북 산불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의원 5명인가 기권표를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당 국회의원이 아마 영남 지역 국회의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선 기권표를 던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에 대해서 섭섭함, 안타까움
뭐 그런 거를 좀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불이 안 나느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불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땐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호남에서 불이 안 나나. 물론 부적절했지만 취지는 그렇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하자면 결국 본인이 사과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김용진 의원이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서 법사위의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김용진 의원 그리고 이어서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좀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죠. 네, 들으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의 반응도 있었고요. 또 이외에도 또 장경태 의원은 급발진이 아니고 급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급발진이든 급결단이든 지도부가 상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하고 예.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불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민감한 이슈입니다. 예. 지도부와 상의가 먼저 됐어야 될 사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 상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내에 광범위한 공감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몇 가지 우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 전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에 대한 대선 개입 문제, 의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하고 유감 표명 내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만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4월 달 이 대법원의 절차 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실제 다른 정치 관여, 대선 관여에 이 어떤 의도가 없었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 결정이 있은 후에 대법원 내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죠.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된 것이냐. 이러고도 어떻게 사법의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입장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봐도 우리 사법협사상에 이런 절차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야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스스로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공감대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뭐 입장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당내 이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견, 갈등이 뭐 확대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닌 것이고요. 지난번 이 원내 합의 과정에서의 약간의 이견도 표출된 바는 있지만 당정대가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 원팀으로 개혁을 성공해야 된다는 데에는 대통령실도 당도 전혀 이견은 없습니다. 예, 조희대 청문회 관련해서 사전에 상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절차적인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김영진 의원 그 친명계 거의 좌장급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이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소통 문제는 우리 국정 전체 그리고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예. 민주당 내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또 법치주의 문제, 사법부 독립 문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건 정말 크나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걱정들을 같은 민주당 내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지금 같이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다 사고 치겠다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언론에 나와서 솔직한 본인의 심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김영진 의원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정청래 의원, 당 지도부에서 잘 새겨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국민의힘의 장애투쟁과 관련된 두 분의 논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엽니다.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이 집회 실효성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평 듣겠습니다. 그렇죠. 뭐 집회를 하고 밖에서 이제 장애 집회 아스팔트로 나가면 뭐 국민적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지지율이 아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 이재명 정권의 전방위에 걸친 폭주를 일단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저희가 정말 야당으로서 구실을 하기가 역할을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예. 정말 협치가 불가능해진 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 집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논평 듣겠습니다. 장애 집회라는 게 야당이 국회에서 좀 무기력하다 이럴 때 국민 여론을 상대로 설득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첫 집회가 대구였습니다. 결국 그 영남 당이라는 조롱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구 집회에서도 보면 윤호개인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 대부분의 어떤 그 참석자였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실제 외부적 발표는 7만 참석했다고 했지만 훨씬 못 미쳤죠. 그만큼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집회는 역시 목적 자체가 국민 여론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 그것도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래서 현 지도부 당선의 어떤 힘이 됐던 이분들의 마음을 다시 얻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 집회를 하든 전국 순회 집회를 하든 간에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지를 확대하거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은 도저히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